자, 이번 내신만큼은 지난번 내신과는 다른 성적을 받고 싶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대로 했다가는 지난번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또다시 비슷한 성적을 받을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계속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서 공부를 해왔고 꾸준히 성적을 상승시켜서 결국은 서울대까지 입학을 했고, 제가 스터디 코드를 하면서 수많은 명문대생들을 만나왔는데 그들이 했던 공통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적이 정체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번 내신부터 적용해 나간다면 내신 성적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신의 출제자가 누구냐? 그걸 아는 겁니다. 내신의 출제자가 누구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를 출제합니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를 예상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공부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겠죠. 내신 문제를 출제하는 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예상하는 방법, 확률 가장 높은 방법. 첫 번째는 지난 내신 시험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지난 학기 또는 이전 내신 시험지를 보세요. 그건 시험 범위랑 달라가지고 어차피 봐봤자 그 문제 안 나오는데요. 그죠? 그건 맞아요. 시험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이 선생님은 변별력 문제를 어떤 부분에서 출제를 하는지, 이 선생님은 어떻게 쪼잔하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선생님이 출제했던 지난 시험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지난번에 성적이 좀 낮았구나. 이 선생님은 뭐 그래프를 많이 출제하시는구나. 이 선생님은 빈칸을 많이 뚫어두시는구나. 이 선생님은 연도 외우는 걸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유형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마다 정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딱 맞춰서 시험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번 내신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 같은 시험 범위에서 우리 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보는 겁니다. 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은 선생님이 작년에 출제를 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셨을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그 전문 출제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를 참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족보, 우리 학교의 족보를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들은 다 풀어봐요.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한. 나 어떻게 자료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족보닷컴 이런 데 있잖아요. 들어가서 다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번 족보 최대한 다 풀어보세요. 선생님들도 그걸 참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학교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집, 교재들을 보세요. 너무 당연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당연한 것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신 기간이 되면 학교 주변에 있는 내신 학원에서 내신 특강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내신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내신 문제집을 풀이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신에서 가장 최우선 돼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문제집, 교재들이에요. 교과서, 부교재,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물, 또는 선생님이 지정한 모의고사의 어떤 문제들, 딱 지정한 그게 출제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다 넣은 다음에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자료들을 보는 거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학교에서 진도 나간 문제집들, 그걸 먼저 최우선 순위로 하는 게 1번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지막, 내신 시험에 임박할수록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 출제하다가 수업 시간에 왔어. 그럼 필기하거나 뭔가 설명하다가 내가 출제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험 임박할수록 선생님 설명들, 필기들 꼼꼼하게 보고 선생님이 시험 기간 임박했을 때 강조하시는 것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꼼꼼히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동네 학원에서 내신 기간에 특강 해주고 자료 내주는데 거기에서
문제 적중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거기 꼭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거 학원에 의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앞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오랫동안 업력이 쌓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족보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주시는 수백 문제를 보는 것보다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하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범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학원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과목 다 학원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내신 전략을 세우는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치를 수 있으니까 학원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풀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 출제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공부를 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신 계획 세우기입니다. 내신 기간에 계획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부를 끝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한 분량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시험 범위가 있죠. 그래서 데드라인과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정해진 양을 내가 끝까지 수행하느냐 못하느냐가 내신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 없이 대충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반드시 시험 임박 기간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정신이 없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빠뜨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으로 컨트롤을 하셔야 빠뜨리는 부분 없이 시험을 치르는 그날까지 정해진 내용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스터디 코드에서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일단 그냥 빠르게 따라 할 수 있는 기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3주 전부터 계획을 잡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3주 전에는 우선순위 높은 과목을 배치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이것도 이제 복잡하죠. 이건 다른 영상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과 학생이라면 국영수과, 문과 학생이라면 국영수사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이 기간에 시험 범위 시작하는 부분부터 오늘 배운 것까지 다 이해하는 게 이 기간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좋은 건 뭐냐? 학교 시간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국어, 영어 배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는 국어, 영어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 수학이랑 사회랑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수학이랑 사회 과목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 그날 내용 기억이 삼삼할 때 그날 것 최대한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 같이 복습을 하시면서 이 3주 전에는 최대한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해를 해두시는 게 3주의 목표입니다. 자, 2주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도 뭐 기타 과목들은 손을 좀 놓고 있어도 되는데 다만 이 시기에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거 쭉쭉쭉쭉 다 뽑아먹고 필기 제대로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1주 전, 1주 전에는 어떻게 하냐? 이때도 일단 무조건 주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국영수 가, 국영수 사 위주로 그냥 이제 들다 암기하는 겁니다. 탁 치고 암기입니다. 문제 나온 거 있으면 문제 최대한 풀고요.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 달달달달 그냥 눈 보면 자동으로 풀이 과정이 떠오르고 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고요. 모든 개념 달달달 암기하는 거 시험 1주 전에 해야 됩니다. 자, 시험 3주 전, 2주 전에는 학교 시간표를 기반으로 시험 계획표를 세웠다면 이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시험 과목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첫째 날 보는 거는 시험 전날, 그죠? 둘째 날 보는 거는 그 전전날, 셋째 날 보는 거는 그 전전전날 시험 스케줄에 역순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보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보는 거, 첫날 보는 거 요 순서대로 시험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국영수과, 국영수사 주요 과목 내용을 무조건 머릿속에 다 쑤셔 넣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저 내신 지난번에
체육에서 내신 평균을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체육이나 이런 은미체, 이런 예체능 과목들 먼저 성적 올려놓으면 전체 평균도 올라가고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대학 입시 전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요 과목입니다. 기타 과목들 반영하는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훨씬 적은 비율로 반영을 하고요. 수학 100점 맞고 체육 빵점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수학 빵점 맞고 체육 100점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자, 평균은 50점으로 동일하죠. 근데 대학 갈 때 누가 대학 잘 가겠어요? 주요 과목 무조건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내일 체육이랑 수학이랑 봐. 근데 수학은 시작하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 근데 체육은 빨리 보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체육부터 딱 봤어. 근데 체육 다 보고 나면 어때요? 좀 쉬고 싶지. 자고 싶죠. 잤어. 어때?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잖아. 못 보고 간 경우들 많잖아요. 우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적을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확률이 높은 과목부터 뚜렷해야 돼요. 내신 계획은 주요 과목 위주로 전략적으로 목표 분량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암기인데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스터디 코드에서는 이걸 기둥과 잔가지라고 하는데요. 가장 그 과목의 핵심이 되는 것부터 먼저 기둥을 외웁니다. 그 다음에 잔가지를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100점을 맞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하고 야심차게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냥 막 다 암기해야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암기해야지 하면서 막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한 두어 페이지 하다가 앞부분 암기하다가 뒤에 가면 힘이 쭉 빠지죠. 그럼 뒤에 부분은 제대로 못 보고 앞부분만 이제 바삭해. 근데 앞부분도 바삭하게 했는데 내가 힘을 쏟은 것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제는 별로 없죠. 또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진짜 독하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가 안 나와. 그런 경험들 되게 많으시죠. 자, 그게 어떤 문제냐면 너무 그냥 강약 없이 모든 내용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모든 과목에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핵심이 되는 것부터 먼저 최대한 머릿속에 다 쑤셔넣고 그 다음에 기타 내용들을 암기를 하는 게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이 과목의 핵심 능력은 무엇이냐, 이 과목의 핵심 지식은 무엇이냐를 먼저 딱 잡고 그걸 머릿속에 그냥 다 쑤셔넣고 먼저 다 암기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들로 이제 하나 퍼뜨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가지를 붙여 나가면 점점 성적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그 기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3주 전에는 최대한 이해를 해두라고 했죠. 자, 이해를 해두면 어떻습니까? 이해를 해두면 자연스럽게 그 과목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뒀다면 이미 그 기둥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이해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걸 암기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2주 전, 1주 전에 암기를 다다다닥 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도 어렵고 어떤 부분은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각 과목의 본질이 무엇이냐. 고등학교에서 또는 교과 과정에서 각 과목에서 우리한테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핵심을 쪽쪽쪽 뽑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 과목별로 다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바짝 암기를 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각 과목별로 암기를 할 때 벼락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둥으로 두고 암기를 해야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테니까 다음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 출제자에 맞춰서 공부를 해라. 두 번째,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되 이때 핵심은 주요 과목 위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암기를 할 때 모든 걸 똑같은 비중으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메인으로 두고 장가지를 붙여나가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이 끝나면 뭐부터 하셔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난 시험지를 분석하고 전략부터 세우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실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험 기간까지 여유가 있다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메인이 되는 것들을 암기하고 나머지 기타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또는 지금 시험이 너무 임박해서 이해고 뭐고 할 그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는 다음 영상까지 못 기다리겠다라는 분들은 스터디코드의 과목별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번, 2번은 시험 임박 기간에 해야 되는 것들이고 3번은 평소에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두면 암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평소에 제대로 이해를 해뒀다면 기둥이 뭔지가 잘 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돌아봤을 때 내가 각 과목별로 뭐가 핵심인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이해도 평소에 제대로 안 해놨어. 그런 분들은 이번 시험도 사실 1등급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시험에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음 시험 범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수업 진도 나갈 때 최대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과목의 핵심이 뭔지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1등급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내가 과목의 핵심도 모르고 이해도 제대로 안 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험이 끝나고는 저희 스터디코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각 과목별로 핵심이 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한 서너 시간 되니까 그걸 먼저 딱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험은 이번 시험 끝나자마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1등급까지 최상위권까지 도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 시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잘 적용해가지고 뭔가 성적을 바꿔보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최대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적용하시고 다음 시험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내신 임박 기간에 과목별로 어떻게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